화이팅! 네, 화이팅도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우리 정주신 이 소장님 발표를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부마민주항쟁 정신개선과 선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독재자, 또 군부 쿠데타, 또 민간 독재자,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독재자들이 왕국했어요. 그것이 뭐 조선이 왕을 빼앗아가는 듯한 그런 권력을 몽땅 쥐고서 국민들을 배제하고 권력의 탐욕을 노리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독재자들이 그렇게 난무했던가? 앞으로도 독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민간 독재라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민간 독재자죠. 국민을 배제하고 국민을 알기로 우습게 하고 또 국민한테 모든 권한을 아까 국가가 국민입니다 뭐 하듯이 국민한테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될 것을 특정 세력들이 온갖 난무하고 그 세력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민주화운동이 지금까지 많은 그런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4.19 혁명, 구마 항쟁, 5.18, 6월 항쟁, 그것은 4대 항쟁으로서 커다란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지, 사소한 여러 가지 데모라든가 시위가 많이 있었죠. 그 대학가들이 봄에 그런 전투 행위를 하고 또 가을 2학기 때 또 투쟁 행위를 하고 매번 해왔던 거죠. 유시체제 박정희 정권 때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그런 학생 운동이었죠. 그걸 누가 하느냐? 대학생들이 나선 거죠. 대학생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또 없었거든요. 뭐 지금의 대학생들이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시위를 할까, 어떻게 데모를 할까, 어떻게 저 체제를 무너뜨릴까, 그런 거하고 이렇게 사투행위를 벌였던 거죠. 자, 지금은 4대 국가 항쟁으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신 개선하고 선양할 것인가 그런 방향과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4대 항쟁의 정신이 뭐고 또 선약이 뭔지 그냥 그 기념사업회 아니면 기념관 짓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매번 돌아오는 그 기념일마다 음악회를 하고 뭐를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만 반복해서 해오고 있죠. 그런데 많은 항쟁과 그런 민주화운동이 있었지만은 각 항쟁별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과연 뭐냐? 근데 그것이 이제 학자들한테 놓여져 있는 것이죠. 아까 어느 분이 6월 항쟁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구마 항쟁, 4.19 혁명, 또 5.18을 종합해서 종합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6월 항쟁인지 약간 개념도 모호할 뿐더러 왜 6월 항쟁의 정신이 뭘까? 또 그것을 어떻게 선양할 것인가? 그러나 각 항쟁마다의 특색과 그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고 또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마 항쟁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정신과 이념을 찾을 수 있을까? 선양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도 뚜렷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지난한 거고 상당히 어렵고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쓸 바에야 뭐 남북한 문제나 논문 쓰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60여 년간 70여 년간 민주화를 위해서 싸운 분들의 그런 노고와 또 그런 전력을 그냥 폄하할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된 정신 개선과 또 예우 그리고 선행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잡으면서 또 우리 학자분들한테 어렵지만은 그래도 누군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 일념이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또 고생도 하셨고 또 오늘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신개선과 선양 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마 민주 항쟁으로만 봤을 때 부마 항쟁은 뭐 다 아시다시피 유신 체제, 박정희 1인 체제, 18년간의 장기 집권 그런 체제에 대해서 싸운 것이고 피를 흘리고 또 감옥에 가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사기를 당하고 먼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왜 젊은 학생들이, 젊은 소시민들이, 젊은 민중들이 이 항쟁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한 무리를 이루면서 또 간혹 가다가는 돌멩이도 던지고 파출소에 불도 지르고 여러 가지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겠느냐? 결국 독재자를 타도하기 위해서겠다. 그래서 당시 부마 항쟁은 독재 타도 유신 철폐거든요. 독재 타도 유신 철폐. 그러고 그런 시위를 하면서 애국가도 부르고 우리의 소원은 자유라고 또 부르고 어샤샤 하고 또 밤에는 불 끄라고 불 꺼야지 사진 안 찍히고 잡히질 않으니까 불 꺼. 구호가 불 꺼야 불 꺼. 그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오고 가면서 그렇게 시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벌써 44년이 흘렀다는 게 참 오래된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지만은 지금에 와서도 부마민주 항쟁은 제대로 된 모습은 없습니다. 부마 항쟁은 부산과 마산의 항쟁입니다. 부산에서 이루어졌고 1979년 10월 16일 날 부산대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부산에서 2일 동안 16, 17일간 진행됐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옆 동네라고 볼 수 있는 마산으로 또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산에서도 10월 18일, 19일 날 이틀간 그래서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뭐 나흘간 학생과 또 동참한 시민들에 의해서 독재 타도라는 유신 철폐라는 그런 큰 과업이죠. 과업. 국가적인 과업, 국민의 과업을 성취하고자,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지금 뭐 민주공원도 있고 또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도 있고 정리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부마 항쟁 발생일이 1979년 10월 16일인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그쪽 뭐 부산 민주공원 세력들하고 약간의 다툼만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정리는 잘 됐고 그렇게 큰 논란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마산은 틀려요. 마산은 10주년 자율 기념집에 그 일반 법원에 갔던 그 다섯 사람들을 공소장을 10주년 자료 기념 자료집에 넣어놨던 거예요. 거기서 또 실타래가 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5명이 누구냐? 결국 농단 세력들이죠. 내 앞에서 바로 잡힌 여학생 2명이 시위도 하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 무리에 여섯 분만 가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가지고 그냥 경찰 2명이 나타나서 그냥 팔목을 잡고 경찰 집하고 갔거든요. 그게 무슨 시위라는 거냐? 아무 뭐 구호도 없었고 잡혀갔을 뿐인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동아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이사장하고 있고 이사하고 감사하고 있고 그 가짜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이게 분통하고 있고.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또 몰라요.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폭로하고 하면 그 가짜 세력들은 저 혼자 생각이라고 나를 아주 그냥 폄하시키고 까무시고 막 짓밟고 그래요. 특히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같은 경우는 그 농단 세력들, 괴뢰 세력이라는 게 괴뢰가 가짜입니다. 가짜. 뭐 괴뢰 정부, 북한 괴뢰 정부, 그 가짜 정부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괴뢰 세력, 가짜 세력들이 가짜 조직,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그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원래 부산에서 그 민주공원 세력들이 부마민주항쟁 부산을 그 전개 과정과 또 자료를 발간하는 데 있어서 명명한 그런 단체였거든요. 그런데 10주년 자료집 내고서 부마항쟁 기념사업회는 부산에서 그냥 버렸어요. 버린 것을 마산에서 주워다가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건데 앞서 뭐 발표도 나왔지만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모든 항쟁과 민주화운동의 그런 평가 내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민주화운동을 보다 정신 개선하고 선양시킬 것인지를 담당하는 그런 조직체, 그것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거든요. 근데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농단 세력들이 일찌감치 자기들이 농단을 꾸며놓고서 10주년짜리 거기다가 엉터리를 막 다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념사업회를 한다는 거예요. 기념사업회. 지금까지 40여 년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거꾸로 되고, 그래서 우리 이장님 교수께서 좋은 말을 해놨는데, 제가 아까 언더라인을 쳐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쳐놨는데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 기념사업회는 지금 뭐 서울에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보고서 작성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이 부마보상법으로 돼 있는데 거기 있는 세력들이 또한 마산 세력하고 그 누구야 이은진도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차성환 아시죠? 차성환이도 또 마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산하고 상임위원하고 같이 한동석이에요. 한동석.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최갑순 옥정혜 두 사람에 대해서 현장조사, 대면조사하면 안 해요. 안 해. 그 사람이 하기 싫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용 중이랑 보내고 뭐해도 아주 안 할 작정으로 배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아마 이제 제가 그 한국과 세계가 지금 저기 이제 곧 뭐 11월 정도에 등재지 되면 국회 주변에 오피스를 하나 얻어갖고서 그쪽에 사무실 하나 내고 그래 국회를 다 출입해갖고서 또 국회의원을 만나고 해서 그런 그 우리들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더군다나 다 국회 법을 통과해서 그 보상이든 뭐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진상규명은 아예 안 해. 그냥 보상 문제만 하는 게 보상 문제. 또 나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하고 아주 그냥 왼수가 돼버린 거죠. 하자 하면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상의 신청하면 기각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11.8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를 만들어갖고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선 거죠. 또 대전에 그 장소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은 부산 마산에 해당 안 되니까 거기 의원을 추천할 수도 없고 임원이 될 수도 없게끔 아주 나를 그냥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정관을 바꿔서 11.8 민주항쟁 연구소는 대전광역시와 창원 특례시로 정한다. 그걸 바꿨어요. 바꿔서 창원에도 조그마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갖고 거기다 또 간판을 달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왜냐하면은 제가 가면 걔네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아예 그냥 다 대지하고 차단하고 막 이렇게 방어구 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아직도 정신은 멀쩡하니까 걔네들하고 싸워도 그렇게 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을 할 예정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선급했지만 가장 중요시할 것은 뭐 앞서 4.19든 구마든 또 6월 항쟁이든 또 5.18이든 각기 특색이 있는 그런 정신운동이 뭐고 또 선양할 것이 뭐고 또 예우할 것은 또 뭔지 그런 거 찾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열고 해놓은 것이 참조될 만한 것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래서 4.19, 5.18 또 6월 항쟁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6월 항쟁 관련해서 법률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4.19하고 5.18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것은 그쪽의 특색을 똑같이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이런 정신 개선과 선양이 있지만은 그러나 북한항쟁 관련해서 정신 개선과 선양은 어느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걸 제시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방향을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참조할 만한 건 유엔 참전 용사법. 이것이 가장 좀 참조하고 이것을 어떻게 또 설명할 것인가. 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여기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다. 뭐 5가지, 10가지 사업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항쟁에 대한 이해와 또 뭐 전개 과정, 또 정신은 뭐고 이제 그런 것을 빼서 그래도 몇 줄이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유엔 참전 용사 선양 명예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뭐 기념관, 전시관, 또 추모비, 위령탑, 동상, 교형물, 상징물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다른 항쟁과 다른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적용하면은 나름대로 정신개선과 선양은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학계에서도 유일하게 이런 데 논문을 썼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주신 11.8 북마항쟁연구소 대표신데 사단법인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직접 다 지켜봤고 이 세상을 진실되게 다뤄야지 이게 이제 왜곡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려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 그런 의협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제 이론과 실제와 관련해서 겸비하신 분이라서 그 실감 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을 대충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결론 부분에 추후 정리하기로 함 요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도 성실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언제 주무시고 언제 책을 만드시고 이렇게 또 성실하게 또 글을 쓰시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렵나? 안목이 없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딱 맞춰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